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를 분석한 결과 봄철인 4월에서 6월 사이 전체 환자의 38%인 2,400명이 발생해 여름인 7월에서 9월 1,200명, 32%보다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봄철에 현장 체험학습과 야외 활동이 많고 식중독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 사고가 잦은 것으로 보고 합동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잦은 봄비와 큰 일교차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농가에 곰팡이병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비닐하우스 온도가 15도 이내면서 습도가 90% 이상일 경우 잿빛 곰팡이병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말라 죽은 잎이나 오래된 잎은 소각하거나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공사는 최대 주주인 울트라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4개월 동안 중단됐었죠. 그런데 울트라건설이 로봇랜드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 곧 대체 사업자가 선정되고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축포까지 쏘아올리며 큰 기대 속에 시작한 로봇랜드 사업.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사는 공정률 11%에서 멈췄습니다.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울트라건설이 로봇랜드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울트라건설은 로봇랜드를 타절, 즉 포기하겠다는 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또 지난달 낸 회생계획 초안에도 로봇랜드 사업을 처분하겠다고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사업 의향서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저희가 6차례 협상한 끝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접해져 있는데 그게 금년 5월경에 저희들이 정상화를 목적으로 최대한의 경주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자는 빈손으로 떠나야 하지만 새 사업자에게는 중단된 공사에 처분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부산과 양산, 김해시장이 함께 만나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시는 앞으로 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서 부산시장과 김해 양산시장이 같이 한 배를 탔습니다. 인접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 모델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생활권 정책의 첫 사례입니다. 세계시는 사실상 공동생활 권역이지만 그동안 협력은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쉬운 일,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부터 하나씩 좀 발굴을 해서 협력을 해 나간다면 세계 단체장은 낙동강 백길 복원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는 등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경제 동반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좋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같이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폐기물 처리 시설과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활용 등 14개 공동 현황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김해 경정철에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등 서로 간의 입장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경전철 MRG로 부산시하고 약간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통큰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많은 배려를 해줄 것이다. 앞으로 세계 자치단체가 어떤 상생의 모습을 보이며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은 한일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연극반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CD를 제작했다는 소식 등을 시민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한 고등학교. 연극반 학생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주의하는 CD를 제작했습니다. 이 CD에는 시청 직원을 빙자한 범인이 의료비 환불을 빌미로 노인들에게 현금을 가로채려고 하는 수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을 해준다고 방심시키며 입금하게 하는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이 CD는 우베시청에서 방송되고 시내 노선버스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방송됩니다. 詐欺とかって絶対許せないことじゃないですか。これを聞いてもらって少しでもいるようにっていうので。 과거 고래잡이로 번창했던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전승돼 온 고래 노래 계승식이 열렸습니다. 고래 노래는 일본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풍어를 기원하며 불려왔습니다. 학생들은 홍배기띠를 머리에 두르고 북소리에 맞춰 아침 눈을 뜨다 등 두 곡의 고래 노래를 불렀습니다. 大きな声で歌おう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ので、とても大きな声で歌えて、悔いがないです。 6학년 학생 2명은 5학년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큰 소리로 부를 것을 당부했고 5학년 학생들은 큰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한시기자 4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도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창원과 통영 등 경남 곳곳에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시정 상태가 그리 좋진 않겠고요. 길도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경남 지역의 날씨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저녁 무렵엔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너무 얇은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 오전까지는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진주가 10.6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 거의 오르지 못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3도, 사천 역시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한때 김해와 양산, 거제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밤부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대에 방목되는 염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섬에 무단 방목되고 있는 염소들이 공원 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어 대대적인 포획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려해상 국립공원엔 통영 대매물도 등 8개 섬에서 염소 210여 마리가 방목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의 성장세가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창원 산단의 기계산업 성장률은 1.2%로 전국 평균 8.5%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공단 동남본부는 갈수록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떨어지는 것이 창원 산단 기계산업 성장률이 부진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창원과 김해 등의 산업단지 4곳이 추가로 공급돼 경남의 공장 용지 부족을 해소합니다. 추가 산업단지는 창원시 상복, 사천시 대진, 김해시 3개, 함안군 그린테크밸리로 면적은 135만 7천 제곱미터이며 실제 입주 기업에 의한 실수요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이로써 올해 경남의 공급이 확정된 산업단지는 38개로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 수컷 번식상이 올해 첫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는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도입한 따오기 암수 2마리로 복원에 들어가 현재 56마리의 따오기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서 추가로 수컷 2마리가 들어온 뒤 모두 11개의 번식상을 맺었습니다. 산청의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한 기숙형 거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한 곳씩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산천중과 차왕분교, 생초중, 경호중을 통합한 거점 중학교 설립에 80%가 넘는 학부모가 찬성했고 산천고와 생초고, 경호고를 통합한 거점 고등학교 설립에도
79%의 학부모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애 경상남도 의원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학부모의 문자에 반박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성애 경상남도 의원은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보낸 밥값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지역의 음식점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300여 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하는 1,500여 곳 가운데 20%가 미가입 상태라며 오는 8월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달 규정을 위반한 대형 화물 운송과 과적 차량 115대를 적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시군 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합동단속과 야간단속 25차례에 걸쳐 1,100여 대를 검사해 1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8,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대형 화물과 과적 차량으로 인한 교통방해와 도로 파손이 심각하다며 주요 지방도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역점 시책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할 창원시정연구원 설립이 허가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25일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신청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지난 3일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재산 출연과 분야별 연구원 채용 등을 거쳐 오는 6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경남 기동문화원 개원 6주년 기념음악회 윤학원 코랄 초청 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김해 지역 신진, 중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아티스트 인 김해, 뉴페이스 인 김해전이 오는 12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윤술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텍스트의 유희를 표현한 전시 텍스트 콜라주전이 다음 달 13일까지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